스가 일본 총리가 돌연 자민당 총재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예상 밖의 움직임에 일본 정치권은 술렁거렸지만 든든한 유력 후보들이 있어서 자민당이 다시 집권하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피커TV에서 자세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본 방송 NHK에 따르면 9월 3일 스가 총리는 총리 관저에서 기자들에게 9월에 열리는 자민당 총재 선거에 출마하지 않을 것을 표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스가 총리는 이달 말 총재로서 임기가 만료되면서 약 1년 만에 퇴임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스가는 시19 대응에 관한 유권자의 불만이 높아지고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영향력이 약해지면서 더 버티지 못하고 권력의 중추에서 퇴출당하는 양상입니다. 그가 임기 연장을 위한 첫 관문인 자민당 총재 선거 출마 포기를 결정한 근본 원인은 시19 감염 확산과 급격한 여론 악화로 볼 수 있습니다. 스가 내각은 작년 9월 16일 출범 직후 실시된 주요 언론의 여론조사에서 70%가 넘는 지지율을 기록하며 역대 내각 중 인기 3위를 달리는 등 기대를 모았습니다. 하지만 시19 확진자가 최근 한 달 만에 50만 명 넘게 늘어날 정도로 감염이 폭발적으로 확산한 가운데 지지율이 곤두박질 쳤습니다. 급기야 일부 언론의 조사에서는 30% 선이 붕괴하기도 했습니다. 스가는 수시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매번 질문과 동떨어진 답변을 반복했고 이런 모습은 그의 지도력에 대한 유권자의 의문을 키우는 재료가 되었습니다. 백신의 효과를 과신한 스가는 전문가의 경고를 무시하고 도쿄올림픽을 강행했지만 판세를 바꾸지 못했습니다. 유권자들이 올림픽을 개최하기를 잘했다고 평가했으나 이런 판단이 스가 내각에 대한 지지로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임기 만료일이 10월 21일로 다가오는 것은 스가의 구심력 약화를 가속하는 요소가 됐습니다. 총선에서 자민당 의석이 기존보다 수십석 줄어들고 의회 내 단독 과반을 확보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정세 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당내 동요가 확산했습니다. 애초 스가는 무투표로 총재 재선을 달성하고 이를 토대로 총선을 실시한 후 총리 임기를 연장하는 시나리오를 원했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와 거리가 먼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내각 지지율이 폭락하면서 스가가 총재를 계속 맡으면 총선 때 자민당이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분석이 대두했기 때문입니다. 스가 총리 취임 후 실시된 여야 대결 구도의 선거가 8차례 있었는데 자민당이 사실상 전패하면서 이런 분석에 더욱 무게가 실렸습니다. 지역구 기반이 취약한 초재선 의원들은 이번 선거에서 금배지를 상실할 수도 있다며 전전긍긍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감지한 기시다 후미오 전 정조 회장과 다카이치 사나에 전 총무상이 총재 선거 출사표를 던지면서 스가 대세로는 물안개처럼 사라졌습니다. 위기를 직감한 스가는 마지막 반전을 꾀했습니다. 우선 앞서 총재 선거 의향을 밝혔던 시모무라 하쿠분 자민당 정조 회장을 설득해 출마를 단념시켰습니다. 1년 전 스가 자신이 총리가 될 수 있도록 킹메이커 역할을 한 니카이 도시로 자민당 간사장까지 내치기로 했습니다. 니카이가 자기 파벌 중심으로 당을 운영하는 것에 대한 불만 등을 고려해 당 인사 때 간사장을 교체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울러 소폭 개각을 하는 방안까지 검토했습니다. 총재 선거를 앞두고 쇄신을 부각해 정치적 구심력을 회복하려는 의도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지도력 부족으로 혼란을 부른 당사자인 스가가 최근에 보인 일련의 움직임에 대해 자신의 정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무리수를 둔다는 비판의 목소리까지 나왔습니다. 상황을 뒤집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을 실감한 스가에게 남은 마지막 선택지는 스스로 물러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스가는 여론의 불만이나 당내 역학 구도 등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시19 대책에 전념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자민당 총재 선거에는 출마하지 않는다고 9월 3일에 이와 같이 기자들 앞에서 설명했습니다. 향후 상황에 대한 여지를 남긴 것으로도 풀이되고 있습니다. 스가의 선택에 누가 결정적 영향을 끼쳤는지에도 눈길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민당을 배후에서 움직이는 주요 인물로는 아베 전 총리와 아베의 맹우인 아소다로 부총리 겸 재무상 등이 있습니다. 이들은 스가의 재선을 개인적으로는 지지한다는 입장을 앞서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후 태도 변화가 있었는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간사장 교체 계획을 못마땅하게 생각한 니카이가 마쿠에서 스가 끌어내리기를 추인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의원 내각제인 일본에서 다수당 총재가 되는 것은 총리가 되기 위한 사실상의 필요 조건입니다.
9월 말 자민당 총재 임기가 끝나는 스가가 총재 선거 출마를 포기하면 그가 총리직을 유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전망입니다. 스가는 일본 총리의 권한 중 가장 핵심으로 꼽히는 중요한 해산도 못해보고 총선을 한 번도 지휘하지 못한 채 권좌에서 물러날 가능성이 매우 커졌습니다. 일본 차기 총리를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에 스가 총리가 출마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누가 대권을 쥐게 될지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스가가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단연 눈길을 끄는 것은 기시다 후미오 전 자민당 정조 회장입니다. 작년 9월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후보 3명 중 득표수 2위를 기록했던 기시다는 지난 8월 26일에 일찌감치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애초에는 스가와 기시다의 양강 대결이 펼쳐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으나 스가가 출마를 포기하면서 자연스럽게 기시다가 각광받는 상황이 됐습니다. 기시다는 스가 내각과 자민당 지도부를 비판하면서 정치 생명을 걸고 새로운 정치의 선택지를 제시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특히 5년 넘게 자민당 실세로 군림한 니카이 도시히로 간사장에 대항한 점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기시다는 자신이 총재가 되면 자민당 간사장의 임기를 1년으로 정하고 연속으로 3기 동안만 간사장을 맡을 수 있도록 한다는 개혁안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이런 원칙을 소급해 적용하겠다는 의향을 표명해 총재가 되면 간사장을 교체할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니카이는 기시다의 이런 구상이 무례하다며 불쾌감을 표명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스가 총리가 자민당 인사를 실시해 간사장을 교체하기로 방침을 굳혔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니카이 퇴출의 물꼬를 튼 인물로서 기시다가 더 주목받게 됐습니다. 그는 아베 정권 시절 외무상으로 오랜 기간 재직했으며 2015년 한일 외교장관 위안부 합의의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반면 일본 정치권은 고노다로 행정개혁 담당상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는 최근까지는 출마 의지를 표명하지 않았고 스가 총리를 보필해 시19 극복을 위해 전념하겠다는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시바와 더불어 차기 총리 후보 선두 다툼을 하고 있으며 스가의 대안으로 급부상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인물입니다. 고노는 SNS를 활용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있고 트위터 팔로워만 235만 명에 달하며 스가와는 달리 언변이 유창합니다. 이는 총선을 앞두고 당의 간판으로 삼기에 좋은 측면이 있습니다. 고노는 스가 내각의 일원으로 시19 백신 접종을 주의하고 있습니다. 시19 대응에 관한 여론의 불만을 고려하면 고노 역시 갈팡질팡하고 있는 방역 정책의 책임을 나눠서 짊어져야 할 인물이기도 합니다. 일각에서는 그나마 고노의 지휘로 백신 접종이 이만큼 진행됐다는 상반된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고노는 아베 정권 시절 외무상과 방위상을 지냈으며 한일 관계의 경색 국면에 관여한 바 있습니다. 이 밖에 장래의 유력 후보로 꼽히고 있는 인물로는 고이즈미 신지로 환경상도 떠오르고 있습니다. 스가의 전격 출마 포기에 따라 그간 움직임을 자제했던 다른 후보군이 나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민당 내 최대 파벌인 호소다파 출신으로 배후에서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아베 전 일본 총리가 누구를 지지할지도 향후 판세를 살피는 중요한 잣대가 될 전망입니다. 아베는 총리 재임 중 기시다를 외무상, 방위상, 자민당 정조회장 등 요직에 기용했으며 작년 총재 선거 때 애초에는 기시다를 후임자로 지명할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당시 니카이 간사장이 스가 밀어주기를 주도한 가운데 아베가 기시다 지지 표명을 거부한 것은 일종의 반전이었습니다. 아베는 이번 총재 선거를 앞두고 스가의 재선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누차 밝힌 바 있습니다. 8년 가까이 관방장관으로 활동하며 자신을 보좌한 스가에게 인정상 등을 돌릴 수 없었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스가가 불출마함에 따라 기시다는 아베의 지지를 기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앞으로 다가온 총선에서 과연 누가 일본의 새 총리가 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피커TV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멋진 하루 보내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